세종중천고등학교 2021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1, 2, 3, 4, 5가 있는데 부분 집합 중에서 A, 2, 4를 갖고 있는 이 집합과 서로수인 집합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2와 4를 갖고 있지 않는 집합을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전부 2사를 들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번 아래로 내리면서 볼 거라 이 옆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고 그리고 이 조건 P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은 사이값을 갖게 돼요. 자, 얘네들이 진리집합을 필요할 때 NP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네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데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8이죠. 근데 여기서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를 더 빼준 7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세보셔도 돼요. 0, 1, 2, 3, 4, 5, 6 해가지고 7개 되죠. 자,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PQR에 대하여 P와 점 Q 사이의 거리는 D.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2,1이라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D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죠. 자, 먼저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지금 2,3이 P의 점이고 3,1이 Q 그리고 R이 있는데 R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자, 그리고 점 P와 점 Q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재요. 자, 그러면 이 D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해주면 되죠? 루트 2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1, 더하기 3에서 1 빼주면 2, 제곱해주면 4죠. 그래서 이 D는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PQR의 무게중심 좌표가 2,1이래요. 이 R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이쯤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아무튼 얘네들이 무게중심이 2,1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3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A, 3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B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죠. 얘가 지금 2,1이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2가 되면 되고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 다시 한번 써주면 3분의 5 플러스 A가 2가 되면 되니까 가서 곱해주면 6이고 가서 빼주면 A 값은 1 그리고 3분의 4 플러스 B는 1이니까 가서 곱해주면 3 빼주면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A는 1, B는 마이너스 1, D는 루트 5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주어진 명제의 부정과 그것의 참 거짓을 옳게 짝지은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얘네가 성립할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 4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얘의 부정을 써주고 그 다음은 그것의 참 거짓을 옳게 짝지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잠깐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자, 얘네의 부정은 일단 모든을 뭘로 바꿔주죠? 어떤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모티콘 그려놓고 얘의 부정은 얘라고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4x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지금 1번, 2번 중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이면 하나만 성립해도 참인데 어떤이 나왔을 때는 참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4x보다 작다고 4x가 가서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제곱은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거짓이죠. 거짓.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거짓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부점 A 1,a와 b, b,3을 각각 a-2,1, b-5,1로 평행이동했대요. 그랬더니 그 평행이동에 의해 직선 y는 mx 플러스 5를 옮겼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했대요. 자, 그러면 먼저 평행이동을 구할게요. 우리가 지금 x가 1에서 2로 변했다는 것은 x를 1만큼 더해줬고, 그리고 y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3에서 1로 변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2를 해줬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a도 y 값이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준 a-2가 지금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는 x 값이니까 아까 x 값에는 더하기에 1을 했었죠. 그럼 b 플러스 1은 5가 되니까 b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a와 b의 값을 구했고, 자,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우리 1차 함수, 즉 직선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그 1차 함수 기울기와 이 평행이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기울기를 1만큼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면 이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m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x 증가량분의 y 변화량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주면 7 마이너스 2, 5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7번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a12 합집합 a12 ak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럼 이 ak는 얘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니까 이 둘이 공약수여야겠죠. 그 중에 최대값이니까 최대 공약수 2를 써주면 되겠죠. 다음은 an이 a3과 a5의 교집합에 속한대요. 교집합에 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3이 배수인 동시에 5이 배수이려면 얘네들이 최소 공배수여야 돼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15, 30, 45 얘네들인데 그 중에 최소값, 최소 공배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2, mn의 값은 30. 다음 자, 6번, 8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고르세요. 자, 일단은 역과 대우를 모두 써줄 필요 없이 대우는 뭐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굳이 대우로 우리가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죠. 자, 대우부터 볼게요. 자,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x 플러스 y는 2 이상이다. 맞죠? 둘이 더해주면 2 이상이 되죠. 참이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되겠죠.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아니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xy가 0이 아니면 서로의 곱이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맞죠?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얘네가 0이 아니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이 참이에요. 자,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y 둘 다 0이다. 이것도 맞죠. 얘네가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죠. 자, 이번에는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게요. 자, 역은 이제 거꾸로 보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얘네가 1 이상이다. x도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다.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 x가 4고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성립하지만 그 역 얘네들은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반례가 있으니까. 얘는 뭐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여기서 거짓인 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역과 대우 모두 참인 것만을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은 해보지 않아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D는 리을.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다음 애들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자,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G 역함수 10의 값을 K라고 놓아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G를 해주면 얘네들은 항등함수가 돼서 10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G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10이 되는지 찾아주면 되는데, G에다가 여기다 5를 넣어줘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5를 넣어줘도 10이 돼요. 그럼 범위를 봤을 때 이 5는 지금 15 이하여서 범위 안에 들어가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5는 15 이상일 때만 여기에 x의 값이 와있는데 마이너스 5는 15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x의 이 k 값이 몇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g에다가 5를 넣었을 때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값이 5라는 걸 알았는데 k 값이 원래 몇이었어요? 이 g 역함수 12의 값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5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5를 f에 다시 넣어주면 3, 5, 15에 20 더해주면 이 전체의 값은 35가 되겠죠. 더하기 G20. 자, G20은 우리가 여기 20을 넣어줄 건데 15 이상이니까 여기에 넣어줘야겠죠. 그럼 20 플러스 15는 35. 그 다음에 f 역함수 35의 값을 잠깐만 m이라고 놓아줄게요.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35는 fm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f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35가 되죠? 바로 5죠. 그래서 m의 값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은 아까 이 f 역함수 35의 값이었으니까 이 전체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명제는 루트 3은 무리수이다. 귀류법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옆에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귀류법 문제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죠. 여기 밑에 빈칸은 이따 같이 보고 문제를 먼저 읽고 밑에를 같이 해볼까요? 다음은 명제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단인 n은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자연수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임은 이미 증명했다고 가정한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은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귀류법이 뭐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다가 모순이 생기면 그게 잘못됐어.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야 라고 보이는 게 귀류법이죠. 그래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이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순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3은 n분의 n, mn은 서로수인 자연수라고 해줄 수 있어요. 왜?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정의. 자,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제곱해주면 어떻게 해요? 루트 3은 제곱해주면 3이 되고, 그리고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그러면 m제곱이 와서 곱해주면 n제곱은 3m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3m제곱. 자, 이때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제곱이 왜 3의 배수였냐면 3 곱하기 m제곱, m제곱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3이 지금 곱해졌기 때문에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근데 이미 여기 가정에서 위에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굳이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 자, 다음 n이 3의 배수이므로 n은 3k, 그리고 k는 자연수. 우리가 3의 배수는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을 또 제곱해 줄게요. 그럼 n제곱, 그리고 얘 9k제곱이 되죠. 그러면 n제곱은 9k제곱인데 이 n제곱 대신에 아까 전에 여기 얘네 3m제곱을 대신해서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9k제곱은 여기 n제곱 대신에 3m제곱이 들어갔으니까 9k제곱은 3m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 있죠. 3m제곱 넣고 서로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k제곱은 n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럼 m제곱이 3의 배수이면 m도 3의 배수다 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럼 mn은 지금 뭐예요? m도 3의 배수이고 아까 전에 n도 3의 배수라는 걸 보였으니까 mn은 모두 3의 배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유리수의 정의에서 서로수인 자연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리수가 될 수 없고 무리수다 라는 거죠. 정답은 5번. 오른쪽 문제도 풀고 넘어갈게요. 자, 집합 A 1, 2, 3, 4, 1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1, 3은 X와 서로수래요. 자, 그러면 X는 1, 3을 가질 수 없고 2, 4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2,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제곱계 4. 1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11번. 전체 집합 1에서 1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는 짝수이고
그리고 다음은 얘네들은 홀수인 소수래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줘서 해주는 게 제일 편하죠. A 차집합 B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만큼이죠. 여기에 짝수 2, 4, 6, 8, 10, 12, 14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A 합집합 B. 여기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거 차집합이죠. A를 차집합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만 남게 되죠. B 차집합 A랑 같은 부분이죠. 여기는 홀수인 소수, 홀수 중에 소수인 애들. 그러면 일단 홀수를 써주면 1, 3, 5, 7, 9, 11, 13, 15인데 그 중에 소수는 우리가 약수가 두 개인 수들. 그럼 1은 안 되고, 그리고 15도 안 되고 9도 안 되죠. 얘네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자, 집합 A의 원소가 최대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 A와 B에 속하지 않는 이 밖의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없고 나머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으면 돼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면 A의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도 없는 애들 누구 있죠? 1 없고 2, 3, 4, 5, 6, 7, 8, 9 없고 10, 11, 12, 13, 14, 15 없네요. 이렇게 해주면 A의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겠죠. 자, 이때 모든 B 원소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네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9는 10, 더하기 15는 25, 25 더하기 3, 28, 5 더해주면 33, 7 더해주면 40, 11 더해주면 51, 13 더해주면 64.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점 A 3, -2 3, -2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일단 점만 그려놓을게요. 자, 얘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줄게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게 되죠? XY가 바뀐 -2, 3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점을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준대요. 그러면 여기 어디로 오겠어요? -2, -3으로 오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이 이 A를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얘네 점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그 직선을 봤더니 그대로 얘를 지나간대요. 원래 기울기도 얘였겠죠. 원래 얘였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울기 그대로 지나가는데 그게 다시 A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에서 3까지 얼마나 지금 증가했죠? 5만큼 증가했죠. -3에서 -2까지 1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5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14번 x에서 x로의 함수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f 4분의 1은 지금 몇이죠? 2분의 1이에요. 그럼 f 4분의 1은 아까 f 4분의 1이 2분의 1이었잖아요. 이 값이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f 2분의 1의 값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럼 f 2분의 1은 0이죠. 0. 그럼 2분의 1 더하기 0이고 다음 0을 또 한 번 여기 대입해주면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이. 그 뒤에 1을 대입해주면 또 1이죠. 그래서 계속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개수는 지금 8개죠. 10개까지 해서 두 개를 제외했으니까 8 더하기 2분의 1을 더해준 2분의 17.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3번 봐보도록 할게요. 집합 1, 2, 3, 4, 5, 6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여기서 fx는 1, 3, 5일 때는 x 플러스 a이고 2, 4, 6일 때는 bx 플러스 7이래요. 자, 이때 또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a는 상수여서 하나의 값으로 일정해요. 그럼 1, 3, 5가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커지겠죠. 왜냐면 여기 2씩 커지니까
당연히 1, 3, 5를 넣어주는 1 넣어줬을 때 1 플러스 A고 3 넣어주면 3 플러스 A, 5 넣어주면 5 플러스 A. 얘네의 차이는 몇씩 차이 나죠? 2씩 차이 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첫 번째는 1이 1로, 3이 3으로, 5가 5로 가도 되고, 또는 1이 2로, 3이 4로, 5가 6으로 가도 되겠죠. 그 외에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 이 넘어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그럼 먼저 1, 3, 5 그대로 선택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 2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bx 플러스 7인데 이미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b가 양수라고 봤을 때 이 양수 곱하기 양수한 다음에 7을 더해주면 이미 6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b가 음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음수일 경우 bx 플러스 7을 했을 때 우리가 2와 4와 6을 넣었을 때 누가 제일 작겠어요? 6이 제일 작죠. 넣었을 때. 왜냐면 음수니까 더 큰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b가 음수일 때 6을 넣었을 때 2가 되고 4가 4가 되고 2가 6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bx 플러스 7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럼 2b 플러스 7이 되고 얘가 지금 6이 되어야겠죠. 는 6.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고 나머지도 실제 성립하는지 봐볼게요. 4를 넣었을 때 이제 4가 나와야겠죠. 6을 넣었을 땐 2가 나오고 자 그러면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5가 나오죠. 4가 나오지 않고 얘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경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걸로 경우를 나눠줬죠? 우리가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서 1, 3, 5 그대로 앞으로 갔었죠. 근데 A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B가 음수인 거는 마찬가지로 그대로니까 우리는 2B 플러스 7, 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5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에다가 일단 2가 5가 됐고 4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7은 3, 6 넣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7은 1, 1대1 대응 완성됐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F 역함수 2는 2를 거꾸로 갔으니까 1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15번 A가 1, 2, 3, 4 그리고 B는 1, 2, 3, 4, 5, 6, 7 일단 B 안에 A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C라는 집합은 A와의 교집합이 두 개래요. 여기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C 차집합 B는 공집합이래요. 그럼 C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마침 벤 다이어그램이 알맞게 그려졌네요. 이때 C의 모든 원수의 합은 20이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A 원소가 지금 4개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우리가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4개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한 3개 근데 우리가 1, 3을 뽑나 3, 2를 뽑나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럼 이 6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합이에요. 이 합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가장 큰 값을 갖게 돼서 우리가 큰 값을 대입해 주는 게 많이 해보지 않고 가장 적은 횟수로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3, 4를 넣어주고 1, 2를 여기 넣어줄게요. 그럼 3, 4 여기의 합이 7이니까 여기 나머지 C의 합이 17이 13이 되어야겠죠? 여기가 7이니까 여기 13에서 서로의 합이 2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 6, 7로 만들 수 있는 13 뭐예요? 6, 7이죠. 그리고 5는 밖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모든 원소의 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7 4, 3, 12에 6 곱해주면 72 7 곱해주면 504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가 4와 3이 아닌 다른 숫자를 넣어보면 얘네들이 합이 20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16번, 18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연리 2차 부등식인데 바로 인수분 해줄게요. 이 위에 거 인수분 해주면 x-1, x-8이 0보다 작다. 즉 1과 8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인수분 해주면 일단 얘 인수분 해주면 몇이에요? n-1인데 서로의 곱이 얘네가 되고 서로의 합이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2n인 거 보면 얘네들을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 해줘야겠죠. 그러면 서로의 합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얘네가 되죠. 자, 얘네들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양쪽 끝값을 갖는데 수직선을 그려주면 1에서 8 이 사이값 그리고 n과 n-1 중에 당연히 n-1이 더 뒤에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수직선을 그려줘요. 그러면 얘네를 만족시키는 정수합이 20이 되도록 해달래요. 지금 1에서 8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2, 3, 4, 5, 6, 7이 있는데 여기서 n-1n도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 두 개, 붙어있는 자연수 두 개를 지웠을 때 합이 2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어디를 지워주면 되죠? 지금 3, 4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5는 7, 7 더하기 6은 13, 13 더하기 7은 20이 되죠. 그래서 n의 값은 누구? 오른쪽에 있는 값 4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전체 집합 위에서 세 조건 PQR의 각 진리 집합 라지 PQR이 다음과 같을 때 문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땐 얘와 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집합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합 두 개가 있는데 서로소래요. 네, 공집합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서로소라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P 합집합, Q 여집합, 그리고 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P와 Q의 합집합이 Q래요. 그럼 Q가 P보다 더 큰 거죠. P를 감싸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P보다 Q가 더 커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합쳐주면 지금 P가 여기고 Q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이 둘을 합쳤더니 지금 이 부분과 이 P를 Q의 여집합과 P를 합쳤더니 걔네들은 R과 서로소래요. 그럼 R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사이, 도너츠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 그냥 조그맣게 R이라고 해줄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아니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죠. 더 크니까. 자, P는 부정 R. 부정 R은 얘가 아닌 나머지 애들. 여기 쭉, 여기 쭉. 그래가지고 P는 부정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그 안에 포함이 되죠. 포함되고 더 작으니까. 그리고 부정 P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부정 Q는 여기서 여기까지. 부정 P가 더 크죠. 부정 P는 부정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자, 다음 P 이거를 쌤이 색깔로 나타내주면 더 보기 편할 것 같네. 자, P 합집합 Q P 합집합 Q는 P 합집합 Q가 아니라 P 합집합 R이네요. 지금 여기와 안 바뀌었죠? 자, R과 P를 합쳤는데 얘네가 Q에 포함되냐? 네, 맞죠. 다음 우리가 P와 지금 여기 P와 R 여집합을 합해달래요. R 여집합. 여기 전체.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주면 R을 제외한 모든 애들이 지금 합쳐진 거죠. 얘네들이 공집합이다? 아니죠. 그래서 참인 것은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fx에서 x의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기 f는 i다. 얘네들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시험 때 편해요. 얘네가 뭔 소리냐면 f가 i일 방법은 그냥 일자로 가거나 이렇게 일자로 가면 지금 f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두 개씩 짝지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과 2를 짝지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면
1이 결국에 1로 와줄 수 있고 2도 결국에 2로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서로 번갈아 가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처럼 일자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꼭 붙어서 짝지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1과 3을 짝지어도 돼요. 이렇게 1, 3 해줘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3개씩 짝짓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자신 그냥 일자로 가거나 아니면 2개씩 짝지어야 돼요. 자, 다음 F2 더하기 F'2는 6이래요. 여기서 자, F2 값이 K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F 역함수 F 역함수의 2의 값. 자, 그러면 이 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봐봐요. K가 F2의 값이 2예요. 그리고 그 2가 다시 2로 간 거예요. 이 역함수도 2인 거죠. 근데 2도 지금 얘가 2고 F2도 2고 F 역함수도 2면 우리가 F2가 2이면 당연히 F 역함수도 F 2의 역함수 2도 2가 되겠죠. 2 더하기 2는 뭐예요? 6이 아니죠. 4죠.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데 그 거쳐간 값이 아까 전에 쌤이 2개씩 짝지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랑 짝지었다고 할게요. 2와 A를 짝지었어요. 그럼 2와 A는 쌤이 어떻게 가야 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방금 전에 일자로 해봤더니 안 됐죠. 2 더하기 2가 돼서 6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서 번갈아 가면서 가야 하는데 F2는 지금 뭐예요? A예요. F2는 A. 그러면 A 더하기 역함수 2는 뭐예요? 이 역으로 가면 여기서 가도 되고 여기서 가도 되죠? A예요. 그럼 A 더하기 A가 6이라는 것은 우리가 2A가 6, 즉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풀었고 다음 F1 더하기 F3이 3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자연수 두 개 더해서 3이 되는 것은 1 더하기 2밖에 없죠. 그럼 둘 중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1, 2, 3, 4가 있고 1, 2, 3, 4 x에서 x로 이제 함수죠. 일단은 우리가 f2가 3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f1, 3은 1, 2를 둘 중 하나 나눠 가져야 돼요. 맞죠? 둘 중 하나 나눠 가져야 하는데 2가 이미 3이랑 짝을 지었어요. 쌤이 아까 뭘 했어요? 두 개씩만 짝 지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1은 1로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4는 4로 갈 수밖에 없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얘를 꼭 선택해 줘야겠죠. 그러면 F1, F1은 1이고 F1은 1이죠. F2는 3이죠. 3 곱하기 2는 6. F3은 2, 2 곱하기 3은 6. F4는 4, 4 곱하기 4는 16. 그래서 얘네들 전부 합해주면 29,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고 점 X축은 2점 PQ와 만나고 Y축과 2점 RS가 만나는 원이 있습니다. PQ와 RS의 길이는 2고 그리고 P와 C를 지나는 직선이 L일 때 S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요. L과 S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고 이때 이 O와 원점과 C 원위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이 문제는 먼저 이 S에서 수선이 발을 내렸을 때 그게 이 원위 중심으로 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왜 그렇냐? 여기 우리가 선을 그어주면 일단 여기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이 현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직각이죠. 수직 2등분대죠. 그러면 수직 2등분대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SAS 합동이 돼요. 아니면 여기 대각선 빗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라고도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각도가 같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직각인데 이만큼 회전시켰다는 것은 얘가 똑같은 각도로 회전이 됐잖아요. 지금 각도가 같으니까 얘네도 그대로 90도가 유지돼요. 그럼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겠죠. 그래서 S에서 수선이 발이 내린 게 원위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지금 S에서 C까지 거리가 루트 5고 아까 전에 여기 길이 2인데 수선이 발 내려주면 길이 1이 되죠. 수직 2등분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 길이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여기도 당연히 2가 돼서 2,2가 되겠죠. 2,2에서 0,0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2-0의 제곱 4 2-0의 제곱 4 루트 8은
2루트 2.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20번. 그림과 같이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AB는 2루트 2, BC는 3cm, 그리고 DEF가 있을 때 DEF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F에서 BC에 내린 수선이 발을 H라 하자. 얘네가 최소가 되는 그 점을 F라 했을 때 거기서 수선이 발을 내리면 그 점을 H라고 해주세요. 이때 BH의 값을 P분의 Q를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둘레의 최소값은 지금 여기 45도여서 얘네를 좌표 평면에 올려주면 여기 원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사실 y는 x와 기울기가 같죠. 45도여서.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요. 그러면 얘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b,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는 a,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지금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이에요. 평행 이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얘와 얘가 이등변이 되고 얘와 얘가 이등변이 돼서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건데 왜 최소냐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짧죠. 삼각형 둘레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전에 a, b라고 해주고 여기에 대칭 이동한 b, a 대칭 이동한 a, b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면 b-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전개해주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소거되고 남은 건 뭐만 남게 되죠? 루트 2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구해야 하는데 지금 얘의 좌표는 우리가 아까 얘를 원점으로 뒀으니까 0,0이고 얘는 3,0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얘는 45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5도일 때 비율이 1대1 때 루트 2잖아요. 그래서 루트 2 곱해주면 2루트 2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2,2가 되겠죠. 2,2를 지나고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죠? y-0 근데 0은 생략해 해줄 수 있죠? 그럼 y는 기울기는 2-3 마이너스 1분의 2-0 2 그리고 0을 지나니까 0이 아니라 3을 지나니까 x-3 즉 마이너스 2 분배의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고 해줄 수 있죠. 이 직선이 방정식 AC를 지나는. 근데 AB가 그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대입을 해줄 수 있죠.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아까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루트 2 A제곱 플러스 얘 제곱해주면 4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되겠죠.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해줄게요. 공간이 없어서 밑에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4A제곱 더해주면 5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돼요. 자,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식이니까 최소값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5로 마저 얘네를 감싸줘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면 이 분배법칙 한 다음에 생각해줘도 돼요. 그러면 분배법칙을 하고 표준형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10으로 아예 통째로 감싸주면 a제곱 마이너스 10분의 48 a 그리고 72는 밖에 써주고 자 10분의 48 우리가 2로 약분해주면 잠시만요. 이 색깔을 어디서 선택했지? 여기다. 자, 2로 약분해주면 5랑 5분의 24가 되겠죠? 자, 5분의 24. 우리가 표준형 만들 때 얘의 반토막 5분의 12를 제곱해주면
25분의 144를 더해주고 빼주면 되죠. 플러스 25분의 144 마이너스 25분의 144. 칸이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뭐 여기서부터 지금 식은 단순 계산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연습장에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는 루트 10 a-5분의 12의 제곱, 그리고 곱해서 나가죠. 곱해서 나가는데 사실 우리는 이 둘레의 최소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a의 좌표가 중요해요. a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게 돼요? 이 뒤에 몇이 오든 5분의 1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수선이발 내린 이 h의 좌표가 5분의 1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h의 길이는 원점 0,0에서 5분의 12까지 5분의 12. 그래서 서로의 합 5 더하기 12 해주면 17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쌤이 표준형이나 이런 전 교육과정이라면 그렇고 전에 배웠던 그 수학 내용들은 알고 있다 가정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겠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개별적으로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 21번. 다음을 인수분해해주세요. 얘네들은 먼저 치환해줄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라지 x라 놓아주면 이 식을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다시 치환했던 걸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요.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서로의 합이 마이너스 2, 서로의 곱이 마이너스 3은 두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x-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가 지금 3이고 b가 마이너스 1, 그래야만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1 되죠. a, b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더해줄 거기 때문에 c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개의 합은 3이 되겠죠. 다음 23번. 다음 원위 방정식에 있는데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었대요.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풀4 마사에서 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뒤에 상수항으로 남게 되죠.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9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9는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0, 마이너스 1의 기준으로 반지름이 3인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고 a, b는 양수네요.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얘네가 xy에 동시에 접하게 됐대요. 동시에 접하려면 이쪽 1사분면으로 와야죠. 원위 중심이. 여기서는 이미 양수만큼 평행 이동해서 xy 동시에 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얘네 이미 위로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반지름이 3이니까 즉 3,3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아니죠. 0, 마이너스 2였던 이 원의 중심이 얘가 되려면 x축으로 얼만큼? 지금 3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올라갔으니까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5인 8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2번,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f와 g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밑에 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먼저 얘네를 풀어줄게요. 역함수를 얘네한테 해주면 위치 바뀌면서 역함수를 각자 씌워주면 되겠죠. 원래 역함수에 역함수를 한 번 더 되네요. f 역함수는. 그래서 얘네 자리 바꿔주면서 얘 역함수 한 번 더. 그러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f가 되고 앞에 g 얘 써주고 이 g 앞에다가 써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죠. 그래서 생략해 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결과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g1을 구해달라는 건데 g1을 먼저 해주면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f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24번.
1학년 학생 중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100명을 조사했더니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42명, 수학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38명, 영어학원 다니는 학생이 44명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학원 모두 다니지 않는 학생은 8명이고 영어, 수학 동시에 다니는 학생은 15명일 때 국어 학원만 다니는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전체 지금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42명. 자, 여기 42명. 수학학원 38명. 그리고 영어학원 44명.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학생은 8명. 그리고 영어, 수학을 동시에 다니는 학생, 지금 여기 학생은 15명이래.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명이니까 이만큼이 학생 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38에서 15를 빼준 23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학생 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44에서 15를 빼준 29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어만 다니는 학생은 여긴데 이 학생들은 100명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이 8명과 23, 이만큼 15, 29를 빼주면 이만큼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8을 빼주고 92, 그 다음에 23 빼주고 69, 그리고 15 빼주고 54, 다음에 29 빼주고 25. 그래서 여기만 국어만 다니는 학생의 수는 25명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고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 싶으면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마지막 25번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 실수 x에 대해서 x-3분의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의 최소값을 a, 그때의 x의 값을 b라 했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먼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 인수분해가 안되죠. 그러면 x-3으로 얘를 먼저 나눠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을 x-3으로 나눠주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x 빼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빼주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x-3분의 x-2 곱하기 모 곱하기 나눠주는 수 더하기 나머지라고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분배법칙 해줄게요. 여기 2항의 분배법칙, 2항의 분배법칙. 그럼 여기 나눠주면 얘 약분돼서 x-2 오게 되고 얘 나눠주면 x-3분의 4가 오게 돼요. 1차에서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 이용해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면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x-3 플러스 x-3분의 4 플러스 1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지금 얘네들은 뭐보다 크죠? 2루트 x-3 곱하기 x-3분의 4보다 크게 돼요. 그 뒤에 플러스 1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약분 루트 4는 2고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1은 5 최소값이 5고 그때의 x값은 얘와 얘가 같을 때죠. x-3은 x-3분의 4 가면 제곱되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넘어와서 플러스 4가 빼주면 플러스 5는 0 그래서 x-1, x-5는 0이 됐는데 이러면 x는 1 또는 5이지만 누가 안되죠? 1이 안되죠. 왜냐? x는 3보다 크기 때문에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값 5고 그때의 x값 5네요. 최소값 5고 그때의 x값 5 더하기 5는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수학하는 여러분 항상 멋있고 응원합니다.